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 1985년생, 올해로 만 36세의 나이에 국민의힘 당대표 자리에 오른 이준석. 그의 생애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준석은 1985년 3월 31일 서울시 성동구 한양대병원에서 출생하였다. 당시 아버지가 서울역에 있는 대우상사에 출퇴근을 하였기에 집값이 가장 저렴했던 상계동의 5성 빌라 반지하에서 살다가 한 신아파트로 이사하여 10년 동안 상계동에서 살았다. 이후 아버지의 해외 발령으로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에서 1년씩 머물렀으며 귀국할 때 아버지의 직장을 따라 목동으로 정착하게 되고 이후 서울과학고에서 진학하며 기숙사 생활을 하였다고 한다. 서울과학고 13기로 입학, 학생회장까지 하며 조기 졸업하였고 곧바로 카이스트에 입학하였으나 2달 만에 중퇴하였다. 다시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한 후 국비 유학생에 선발되어 유학생활을 하였으며 하버드 대학교에서 경제학과 컴퓨터과학 학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정계 입문 후 이준석에 대한 금수저 논란이 있었는데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히길 상계동과 목동에서의 생활을 말하며 자신은 딱 중산층의 위치라고 말하였다. 어떻게 해서라도 서울의 삶을 살고자 했기에 변두리인 상계동에서 살았으며 괜찮은 학군에 거주하기 위해 목동에서 전세로 살아야만 했던 과거를 말하며 금수저 논란에 대해 해명하였었다. 또한 하버드 재학 당시 금수저 동기들은 방학만 되면 호화 여행을 떠났지만 본인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학기 중에도 컴퓨터 수리 알바를 한 경험을 말하기도 하였다. 여담으로 대학 시절 아버지의 친구인 유승민의 국회의원 의원실에서 약 3개월 정도 인턴으로 근무한 특이한 이력도 있다. 이준석은 하버드대를 졸업한 뒤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료 과외를 해주는 봉사단체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을 만들어 대표교사직을 맡아 봉사활동을 하던 중 박근혜에게 발탁되어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으로 정계에 입문하게 된다. 이때만 해도 손수조와 함께 박근혜 키즈라는 명칭으로 더 유명했었다. 당시 30살도 안 되는 나이로 새누리당 비대위원으로 된 점이 화제가 되었는데 파격적인 정계 입문에 대해 이준석은 자신의 노력과 결과물이라고 자평하였다. 이준석 본인은 해당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정치 현장에서 뛰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 정말 좋은 뜻을 가지고 노력해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 단번에 큰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어떤 불합리한 이득의 영역에서 기인한 것 아니냐고 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어떤 노력의 연장선들이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저를 발탁한 사람도 인정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은 새누리당으로 정계에 입문한 이후 2014년에는 새누리당 혁신위원장을 지냈다. 당시 보수정당의 차세대 젊은 정치인으로서 새로운 젊은 보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었으나 2015년 김무성, 유승민에 대한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으로 정당 내 활동은 중단하고 한동안은 방송에서 보수 측 역할로 활동하였다. 이준석은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안철수를 견제할 차세대 보수 정당의 정치인으로서 많은 관심을 받았었다. 2015년 12월 말까지만 해도 이준석은 SNS 등에서 자신의 출마에 대해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으나 2016년 1월 21일 노원병 출마가 기사화되고 1월 24일 노원병 지역에 공식 출마를 선언하였다. 지하철 4호선 7호선 급행열차 공약과 최저등급 졸업 도입 등의 공약을 내세웠으나 안철수 후보에게 선거 기간 내내 밀리는 것으로 나왔고 결국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2위로 낙선하였다. 사실 이 선거는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또 다른 박근혜 키즈로 불렸던 손수조가 부산 사상고에서 문재인과 맞붙었던 19대 총선처럼 20대 정치 신인이 거물 중에 거물인 안철수와 맞붙어 성공하면 대박이고 실패해도 본전이었던 선거였다. 물론 이준석 입장에서도 인지도 상승을 노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기 때문에 어떻게든 남는 장사였었다. 실제로 이준석은 낙선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젊은 보수라는 이미지를 대중에게 각인시킬 수 있었고 총선 이후 방송 활동에서도 자신의 정치적 상품성을 키워나갔다. 이준석은 2016년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본격화된 이후 새누리당 내에서 가장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었다. 당시 이정현 당대표 사퇴를 위한 단식에도 참여하였었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추진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도 하였었다. 하지만 약 11일의 단식 농성에도 별다른 이목도 성과도 없었고 결국 새누리당 탈당파들이 만든 바른정당에 합류하게 되었다. 이준석은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통합이 가시화되면서 국민의당 정치 노선과 연합을 하게 되었다.
그 예로 2018년 1월 19일 국회에서 열린 행사에서는 안철수 대표에게 목도리를 씌워주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이후 이준석은 2018년 재보궐선거에 서울 노원구병 예비후보로 등록하여 선거운동을 시작하였다. 바른미래당 단순 후보로 선출되었는데 4월 23일 바른미래당 2차 공천 대상자 발표에서 제외되었었다. 당시 바른미래당 내 안철수계인 김근식과 유승민계로 분류되는 이준석의 공천 갈등이 있었는데 이에 김근식이 불출마를 선언하여 이준석의 공천이 확정되었지만 낙선하고 만다. 이후 2018년 8월 바른미래당 대표직에 출마를 선언하였고 9월 2일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으로 당선되었다. 하지만 2019년 3월 바른미래연구원 주관 청년정치학교 뒤풀이에서 안철수에 대해 비속어와 욕설을 썼던 것이 밝혀져 징계위원회에서 회부되었고 이 때문에 2019년 10월 18일 이준석은 최고위원직과 노원병 당협회 위원장직에서 직위 해제되었다. 이후 이준석은 2020년 1월 3일 바른미래당을 탈당하였으며 이후 새로 창당된 새로운 보수당에 합류하였다. 보수 대통합의 움직임으로 새로운 보수당이 합당되며 이준석은 자연스레 미래통합당으로 합류하게 되었다. 이준석은 미래통합당의 최고위원직으로 역임하며 2020년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노원구 병에 공천되었다. 21대 총선에서 무난히 패할 것이란 의견이 많았으나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을 땐 3% 미만의 차이로 초접전의 결과가 예상됐고 실제로 개표 중반 두 자릿수 표 차이까지 따라붙었으나 관외 투표함이 열리자 민주당의 김성환 후보와 큰 격차를 보이며 결국 두 자릿수에 가까운 득표율 차를 보이며 패배하여 세 번째 낙선을 하게 된다. 그래도 노원구 병의 역대 국회의원 선거 중에서 보수정당 후보로서 가장 높은 득표율을 얻은 것으로 나름 큰 의미가 있는 선거였다. 여담으로 당시 21대 총선에 사전투표 조작설 등이 돌며 선거 조작설이 돌았는데 이에 이준석은 선거 조작은 없었고 만약 선거 조작설이 사실이라면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2021년 6월 11일 국민의힘 초대 당대표 선거 본경선에서 44%를 득표해 당선되었다. 이에 이준석은 헌정 사상 최초로 30대 선출직 공직자 경험이 없는 최연소 원내교섭단체 대표라는 기록을 세우게 된다. 여담으로 이준석은 선거 비용으로 3천만 원도 안 쓴 것으로 알려졌다. 후원금 1억 5천만 원 중 약 1억 2천만 원이 남았는데 이 돈은 당에 귀속되어 공약 이행했을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갤럽에서 대표 취임 2달 후인 2021년 8월 진행한 이준석 당대표의 역할 수행평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잘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37%,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1%로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크게 앞섰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과 보수층에서 높았다. 윤석열 후보와의 갈등이 보수층에서의 지지율 하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상 이준석의 일생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시청자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